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또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아침부터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아침밥 먹고 출발하는 분들도 있고, 아침밥을 거르는 분들도 있고, 사람 사는 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일관되게 일어나는 또는 대다수한테 일어나는 공통된 일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은 다양한데 멀리서 보면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이들이 와서 저는 좀 달라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다 비슷비슷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10년 전부터도 지금하고 비슷한 어떤 기조의 아이들의 형태들이 막 나타났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좀 시간을 내서 따로 봤어요. 교권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아이들한테 대화를 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컸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저 댓글 달리는 거나 뭐 맘카페에서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애들한테 쌍욕한다는데 제가 쌍욕 비슷한 뭔가를 하죠. 예, 비슷한 뭔가를 하는데 그것들을 하는 걸 자체를 뭐 어떤 어머니는 그렇게 댓글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욕먹어가면서 할 놈이었으면 벌써 했다고. 근데 욕먹으면 해요. 예, 욕먹으면 어렸을 때 욕먹으면 해요. 커서 욕먹으면 안 하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걸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야. 솔직히 제가 이제 여러 어머님들을 보면 애초에 아이들한테 이제 좀 강하게 대하고 강경하게 대하고 이러셔야 되고, 또 하나가 어머님 아버님의 기준이 그러니까 좀 명확하셔야 돼. 그러니까 허황되면 안 돼요. 최근에도 제가 약간 중간고사 이번에 끝나고 성적 나왔을 때 일부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발작 증세가 일어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첫째 때 많이 공부를 못했어. 애가 이제 대충 자기 마음대로 이제 키워본 거지. 이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막 키웠는데 애가 공부는커녕 이거는 뭐 나랑 같이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아.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정체됐거나 아니면 삐뚤어 나간 거죠. 성인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 위주로만 큰 분들이 있어. 그러면 둘째가 처음에 이제 위에 형이나 누나가 이제 골로 가는 걸 보고 정신 차린 듯 하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공부를 시작을 해요.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첫째 때는 잘 하다가 둘째 때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너무 편애를 해가지고 애 공부하는 역량이 진짜 떨어져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씀이 얘는 첫째랑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야. 그거 제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대부분은 보통 비슷비슷하게 태어나는데 다룬 게 달라서 그래요. 다룬 게. 그래서 둘째 때 막 이렇게 기대를 갖고 첫째 때 막 기대를 갖고 이뤘던 분들이 애가 이제 평범한 성적이 중학교 3학년 때나 고등학교 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실망을 하니까 애한테 막 쏟아내는 거야. 막 심하게. 정말 둘이 좀 눈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머니 상위 10%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방에서 만약에 상위 10%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요. 제가 막 어떤 분은 뭐 지방에 있는 교사들 뭐 학원 강사들 무시하냐 그러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걸 갖다가 뭘 학원 강사 해보셨어? 지금 여기도 수도권에서도 학원가에서도 애들이 주는데 뭐 말이 되는 소리래요. 근데 지방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상위 2% 막 1%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거야. 왜냐면 이게 솔직히 수능이 약화됐다 그러는데 수능이 약화된 건 맞아. 수능 100으로 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진 건 맞는데, 고교학점제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건 뭐냐면 수능은 잘 봐야 돼 또.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2등급이었어. 그러면 뭐 수능에서도 2등급 이거 아니잖아. 4, 5등급 나와요. 4, 5등급. 진짜로 4, 5등급. 왜냐하면 재수생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지 거기서 비빌 수 있는 건 또 선택 과목인데, 문과 애들은 선택 과목이 의미가 별로 없거든 또.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루긴 할 건데,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한 1, 2% 안에 있는 애들이 인서울인데, 꿈꿔야 될 걸 꿈꿔야 되는데 꿈꾸지 말아야 될 거를, 노력을 그 정도 해놓고 뭘 꿈꿀 거를 꿈꿔야지, 뭐 바랄 걸 바라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노력을 더 시키든가 아이도 노력을 더 하든가 아니면 좀 꿈을 낮추든가 이러면, 꿈을 진짜 막 지하 안반수로 낮춰갖고 왔대. 지하 200m 안반수 막 이러면서 낮춰갖고 왔대는데, 내가 보기엔 요만큼 내줬어. 요만큼. 눈썹 눈 뭐 이 정도 차이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애를 막 닥달을 하다가, 너 그렇게 할 거면 다 그만둬. 이것도 얘기해드려. 내가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너 그렇게 할 거면 다 그만둬. 이거 하지 마세요. 최근에도 저희 중등부 애가 저번 주에 한 주 안 왔어.
있어요. 해당 어머니가 제 유튜브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걔 숙제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숙제 안 돼 있어가지고 남겼더니 도망갔어. 이번 주에 오면 뒤지게 혼나야 걔. 그날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엄마랑 뭐 때문에 싸웠대. 용돈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는데 용돈 안 줬대. 이거 듣고 지금 뜨끔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애가 이제 학원 가려고 나왔는데 엄마랑 싸우고 나왔는데 엄마 다시 전화해서 너 들어오라 그랬대. 너 지금 말 그거 엄마한테 뭐로 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다 학원 가지 마. 앉아. 딱 이래버린 거예요. 애가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애가 나이스 나는 안 간다. 이미 알아. 그 엄마 앞에서는 당황한 척하고 엄마 나 가야 되는데 나 되게 중요해 막 이러고 있었던 거지. 걔 요즘에 사춘기 왔어 어머니. 걔 요즘에 사춘기 왔다고 걔 슬금슬금 숙제 요만큼씩 안 해서 뒤지게 욕먹고 지금 도망가가지고 다음 주에 안 오면은 저 직보 때도 진짜 쌍욕 박을 거예요 걔한테. 어디 남으라 하는데 능큼 도망가. 남아 사오고 가랬는데 뒤에 학원이고 나발이고 아마 오면 그럴 거 뒤에 학원 있어서 갔다고 헛소리 작작하라. 걔 스케줄 내가 다 알아. 하지 마시라고 그딴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어머님들한테 내가 어렸을 때 강하게 대하라 그랬는데 어설프게 강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막 기준도 없이 강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 집안 꼬맹이들한테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라 그래요. 초등부,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습관이 더 중요해요. 습관이. 그러니까 FM대로 하는 습관. 이게 더 중요해. 그때 점수 아무리 잘 나도 고등학교 때 무너지면 이거보다 더 실망스러운 건 없어. 아예 뭐 세상이 무너지실걸? 그러니까 그때 발작 증세들이 나는 거야. 중학교 때는 막 100점 맞고 A 맞고 이랬던 애가 고등학교에 두 가지 타입이지.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왔다는 둥 하면서 무너져 내리고 성적이 막 무너져 내려. 막 60점 맞고 막 애가 막 당황하니까 애는 긴장되니까 그렇게 했겠지. 근데 걔는 그런 긴장하고 당황하고 망했을 때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종특이 뭐냐면 실패하면 된다 이 망상을 갖고 계셔. 실패하면 돼. 그럼 내 인생은 이미 스타트부터 됐었네. 실패하면 되는 게 아니야. 실패했는데 못 일어나면 되는 거지. 잔다면 열매 되는 거야 진짜. 인생의 잣대를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 학부모님들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 애들이 열심히 해야 앞으로 뭔가를 찾아 나갈 거고, 뭐 이게 적성 얘기하니까 그 어머님들이 적성 막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진짜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 잡은 다음에 고등부 때 이제 적성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적성에 맞춰서 선택한 적성 알아? 어머니 다 알아? 알면 그 고민을 해? 얘가 막 물리학자가 맞고 얘가 막 변호사가 맞고 막 그래? 드라마 유행할 때는 막 변호사 나오면 변호사, PD 나오면 PD, 박세리 나오면 골프, 김연아 나오면 막 피겨 막 이런 거. 적성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머리로 고민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나는 유튜브가 적성에 맞는지 내가 알았어? 내가 이렇게 막 매일 영상을 뽑아낼지 내가 알았냐고. 저 학원 강사 처음 시작할 때요 한 5년 차까지도 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 유명한 쉬었음 청년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지만 난 안 쉬었어. 난 그 새끼들처럼 쳐놀고 있지 않았어. 고르지 않고. 하지만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 되는 일이란 무조건 했어.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열심히 했어. 나는 이게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 그럼 내 일인 거야.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 안 했어. 난 5년 동안 난 맞는다고 생각 안 했어. 내 주변에 근데 지금은 주변에 나보고 이게 천직이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나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애들 망가지는 수준을 보면은 와 이제는 학부모들 만나면 다 내 나이 또래잖아. 옛날에 나는 어렸단 말이야. 내 학부모들이 지금 이제 할머니 세대 애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만나면은 막 막 이러고 있고 나 막 귀엽게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봤을 때 같은 나이잖아. 같은 나이 거의 비슷한 나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막 애들한테 뭐 이제부터 열심히 시켜. 어렸을 때 안 잡았잖아. 어릴 때 잡으라고 옛날 어른들이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얘기도 한번 게시할 건데 아버님들 어머님들 중에 할 때 되면 하겠지 나 때도 다 그랬어 뭐 치매 있어? 내가 진짜 그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기억 상실에 걸렸지 본인 처맞고 혼난 건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누가 처맞는 거라고 봤을 텐데 성경책에 잠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말로 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때려서 듣는 사람이 있고 때려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때려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때려서 말을 듣는 사람을 때리지 않고 교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걔도 그렇게 교화시키거든. 그거를 우리는 시전을 당한 거야. 아니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근데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다 그랬잖아. 우리 때는 그게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일상 다반사야. 그러니까 이제 그 기억이 없는 거야. 그 기억이 없고 내 새끼를 내가 딱 봤더니 이게 뭔가 짠하고 불쌍하고 막 끼우 이런 거지 약간. 그래가지고 애를 반려견을 만들어버린 거야. 애완동물을. 근데 애완동물인데 주인을 쳐 물어. 애를 또 풀어놨어 목줄을.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나 물어. 우리 애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 아버님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들 기억에는요
선택적으로 기억이 편집돼 있어요. 인간의 기억이란 건 원래 그래요. 근데 그걸 끝까지 아니에요.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희한찬란하냐면 꿈 있죠. 꿈 어떻게 꾸는 줄 알아요? 자는 동안에 이제 온몸에 자극들이 막 들어왔을 거예요. 청각 자면서 여러 가지 상상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렘수면 살짝 깰 때 기억을 재조합해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 재조합하는 동안에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핸드폰을 어디다 넣는 것처럼 별로 필요 없는 메모리에다 저장했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막 깔깔깔 하다가 한참 후에 보면 꿈이 기억이 안 나. 어떤 사람은 애초에 그게 날아가 버려요. 휘발로 딱.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꿈을 안 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최소 렘 수면 기준으로 4번에서 5번 꿔요. 내가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라 내가 꿈에서 꿈인지 알아요. 찾아보고 관심 있게 봤어요. 논문도 다 찾아보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은 그래. 근데 그걸 믿어? 차라리 저는 메모를 믿어요. 저는 기록을 믿고. 그게 맞아. 인간이 글을 쓰고 기록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기억은 편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애들을 혼낼 때 안 혼내고 그 다음에 애들 혼낼 때 이제 됐다고 생각해서 혼내면 선을 넘었어 애가. 막 혼내면 애는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는 그렇게 나보다 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얘는 지 기분 나쁘고 지적받은 게 더 화가 나니까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사람 새끼인가 아니면 또라이 새끼인가가 구분이 안 가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그걸 알아야 돼. 이거는 진짜 육아 전문가들 다 아실 텐데 나도 육아 전문 책들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험적인 것도 있고 애들이 그 분한 것만 남으니까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엄마랑 기싸움하고 아빠랑 기싸움을 너 나가 이러잖아요. 평소에 대화 자주 해가지고 애 비유 다 맞춰주셨던 분들이 너 나가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나가 그러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엄마 잘못했어요 이랬던 애가 사춘기 딱 들어서 자기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좀 고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나가. 그리고 아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엄마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힘으로 이겨먹으려고 그러다가 아빠한테 만약에 지잖아요. 그럼 나가가지고 집을 뛰어쳐나가서 막 울어 서럽게. 왜? 지는 질 줄 몰랐던 거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반성이라는 게 없어. 그런 애들은. 어렸을 때 본인이 뭔가 반성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뭐냐면 본인이 더 하위에 있어야 돼요. 이 집안의 위계가 정확해야 되는 거야. 더 하위에 있어야 된다. 하위에. 그래야 그냥애가 되는 거예요. 그냥애가. 학부모님들 적성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애들 막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우리의 요만큼 그 1분만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게 더 맞는 개뿔 하나도 안 맞아요. 사회 나가면 진짜 현실에 처맞아 진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성이라는 건 원래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문과의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은 더 심할 거고 문과 애들이 그러니까 이과 문과 이런 분위기야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물론 여기에 약간 산계적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애들도 존재는 하는데 위아래로.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문과 이과예요 이게. 이게 이과 이게 문과. 진짜 이게 끝이에요. 이게 어떻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고교학점제 기준으로 그러고 앉아있더라고.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도 내신인데 내신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수행평가 챙기지 마라 뭐 이런 분들도 있던데 수행평가가 그나마 점수 개꿀로 빨아먹을 수 있는 건데 왜 챙기지 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걔네들은 이제 수능 준비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수능 준비도 앉아가지고 진짜 문제집 푸는 꼬락선에 보면 문과든 이과든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문제를 풀다 몰라. 그럼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등부 애들 중에 지금 제가 어저께도 몇 명 지적했는데 모르니까 답안지를 보면서 막 끄덕끄덕 이거 공부 아냐 빠가사리들아. 그럼 너 대학 못 가. 대학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 임마. 누가 공부를 그따구로 해 통합과학을. 애들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중학교 때 이게 먹혔거든. 고등학교 때도 먹힐 줄 알고 꼴값을 떨고 앉아있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저번에 댓글 보니까 선 넘어가면서 애들 내가 비하한다는데 애들 행위를 비하하는 거죠. 이거 불특정 다수예요. 근데 거기서 막 나를 지칭하고 막 이러는 거는 특정했잖아 나를. 그게 뭐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적당히 하셔. 저희 회사 측에서도 경고를 드렸어. 그분한테는. 무슨 특정 학원을 비하고 그 댓글 지웠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댓글이 이미 캡처가 돼가지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맞춤법도 다 틀리고 무슨 용어도 이상한 거 쓰고. 어쨌든 간 애들이 문과 적성 뭐 내가 원하는 직군이 뭐 네가 원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원하는 만큼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한 게 아니면 원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딱히 의미가 없어.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막 나 장가가고 싶어. 나 시집가고 싶어 그러는데 막 체중 관리도 안 해. 제대로 씻지도 않아. 꾸미지도 않아. 옷도 개 발사해 같이 입고 다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 이제부터 하면 되잖아요. 안 된다고. 어떻게 뺄 건데 30년 동안 찐 살을. 말이 안 되잖아. 어머님들 이과를 오는데 여지껏 평소대로 그냥 대충 살다가 이과 가야 되겠대.
돼.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문과로 한번 가보고, 이번에도 중간 기말 끝나고 문과. 그 선택 과목이 의미가 있냐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선택 과목 뭐 선택했는데 맞아요 묻지 말라니까?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줄게요. 적성이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다 해봐야 된단 말이야. 고교학점제에서 이과로 왔는데 올 1등급은 진짜 준비되고 미친듯이 선행이 된 애들이나 가능한 건, 아니면 천재나 가능한 거지. 올 1등급이 쉽지가 않아요, 어머님들. 아휴. 2학년 오면 더 떨어지지, 보통은. 수능은 더 떨어지고 등급 체계가 다르고 재수생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과를 왔을 때는 안 떨어지는 게 용을 써야 되는 건데, 아까 말했잖아. 선택 과목으로 특색을 갖고 이제 수능도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선택 과목을 갖다가 지 맘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를 가. 그래서 생명만 해. 어떤 새끼는. 어떤 애는 자기가 알아본 대학교, 자기가 2대학교 정도만 알아본 거야. 그랬더니 물리화학을 거꾸로 해야 된다고 나왔대. 맞지, 그게. 맞는데 거기다 생물 넣으라니까, 아,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생명공학과 간다며. 지 맘대로 짜갖고 오는 거야, 지 맘대로. 보통 물화생이에요, 이과에서는. 근데 물화생을 준비하고 선택하라는 거지,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선택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아니, 준비도 안 됐어. 나 뭐 개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도 여름방학 때 내가 애들한테 그래요. 이과 간다며. 너 선행 어떻게 할 거야? 특강은 신청도 안 했어. 그랬더니 안 되면은 문과 쪽. 그러니까 얘는 머릿속에 이미 후퇴 퇴로를 저기다 열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문과들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문과의 극상위권 애들 빼놓고 나머지 다 진짜 농담하는 거 전부 다 허수예요. 이과도 패션 이과 아주 열정 가득해. 아주 이과 하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과를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학원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저희 지역에 지금 수능, 물리학, 화학을 하는 학원이 한 군데도 없대. 저희 학원 빼놓고. 그러니까 구조상 안 나와. 저희 학원은 2명, 3명도 수업을 해줘요. 왜냐면 이전에 있었던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20명, 15명 이렇게 했었어. 작년만 해도. 그만큼 주는 거야. 사탐나원을 왜 열어줬는지는 내가 뻔히 보이거든요. 원서 접수비 받으려고. 그걸 건물 올리거든. 근데 이제 그거 인원이 너무 많아진 거지, 이제. 공학을 수능을 안 보고. 말이 돼. 뭐 자연계열 그거 좀 그만하자. 무슨 자연으로 돌아가 타잔이냐, 무슨 치타야? 그거 알지? 치타 원숭이인 거. 이거 알면은 노인이에요. 자, 근데 선택 과목이 그렇다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만약 문과로 교차 지원해, 그럼 내려놓으면 되는 문제야. 내려놓으면. 야, 이과 준비하다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중2, 중3 때 제가 좀 써가면서 공부 좀 해라. 말 안 들어. 그 다음에 고1 때 통합과학 뭐 이래가지고 꼴랑 과목 선택 과목 하나도 없는데 선행 좀 해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중간기만 끝나고 뭐 선택해야 돼요 이러고 나오면은 서로 무슨 할 말이 뭐가 있어, 이게. 어떤 어머니들 중2, 중3 어머니들, 특히나 중2 어머니들 전화 주셔가지고 우리 애가 물리학 들으면 이해 갈까? 안 가요. 안 가요, 어머니. 안 가는데 안 가는 거 여러 번 듣게끔 하는 거야, 강제로. 선택지를 갖기 위해서. 걔가 자꾸 이제 적성 찾는 거야, 어머니들이. 한 번 들고 턱하게 이해가면 걔 천재예요. 걔 천재라고. 왜? 내가 설명을 못하지 않아. 근데 한 번 듣고 척하니 알아들으면 걔 천재라고. 그걸 막 응용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머리 좋다는 애들 와도 한 번 들었을 때 20%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시키는 거야.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명과학. 중학교과 말고 통합과학 말고. 통합과학은 깨알글씨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라 그러면 눈으로 쳐 외우고, 저는 원래 소리 내면서 읽어야 된다고. 왜 훈련을 그따구로 해갖고 왔어. 아 진짜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제대로 외우지도 못해. 소리 내면서 읽어갖고 오니까. 쓰는 거를 귀찮아하니까 그딴 걸 한 거야 지금. 애들 맞춰주면 안 된다니까. 어렸을 때 습관 잘못 잡힌 거예요. 그 젓가락질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이거 척키 젓가락질 척키 뭐 이런 거. 이러고 밥을 아우 연필을, 난 파지법도 난 연필을 어떻게 그렇게 잡아. 막 희한찬란하게 잡던데 애들이. 아휴. 우리 세대 보면 손가락 여기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다 연필을 잡고서 막 계속 써가지고. 그 정도로 썼어야 되는 거야 원래. 아니 대학이 목적이면 대학이 목적이 아니면 알아서 키우시는 거지. 아니 나는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유튜브 강의를 해, 뭐 음악 강의를 해, 뭐 내가 미술 강의를 해. 그렇다고 해서 뭐 창업 강의를 해. 나 그런 거 안 하잖아. 난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적성 다 기본은 공부에서 시작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하고, 남들이 어떤 룰이나 규칙을 주면 그 룰과 규칙을 몸에다 익히는 게 그게 교육이고, 그게 사회에서는 그게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적성에 맞는 거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적성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세상에 맞는 게 없어. 난 이런 거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래. 내가 학원 강사일을 지금 이 기간 동안 오면서 나는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남들은 나 천성에 맞는데요. 와, 천직이래. 막.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적성이라는 건 장기간 함으로써 이걸 적성으로 갖고 갈 수도 있다고. 그냥 하는 게 되니까. 그냥 하는 게 된다니까. 적성은 머리로 분석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과 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안 되면 문과로 턴을 방법이 훨씬 더 나아요. 선택 과목도 물화생 기본 코어로 보시고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준비 시기가 너무 늦었으면 갖고 있는 거 안에서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괜히 억지로 우리의 이과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이과 지금부터 준비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점쟁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결국에 이 모든 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적성을 머리로 찾는 게 아니에요. 적성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